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중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이동통신시장의 허위 과장 광고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2030선까지 크게 밀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염려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2030선까지 후퇴하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일 전날보다 1.14% 떨어진 2031.1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3대 지수 모두 0.5%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에 대폭 하락했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국내 정책 효과가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전투 긴장감을 높이고 유럽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2,733억 원어치 대거 사들이며 5거래일째 매수 행보를 이어갔지만 외국인이 2,039억 원어치 내던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기관도 740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섬유의복 등이 1%대 오름세를 보였고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등도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전기전자, 은행, 증권, 보험 등이 2%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내렸습니다. KTNG가 3.85% 내렸고 삼성전자, LG화학 등도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3.22%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한국전력은 0.8%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52% 내린 544.2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1원 내린 1,03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금융투자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선 필수 스펙으로 꼽혔었죠. 이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면서요? 네, 금융투자회사 취업의 필수 자격 조건이던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8일 금융투자 판매 권유 전문 인력 자격제도 개선의 세부 시행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회사 직원만 시험을 칠 수 있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합니다. 이같이 시험을 개편하는 것은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금융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스펙의 하나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직접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고 자문할 수 있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은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증권 펀드 16시간, 파생상품 2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총 36시간의 교육 가운데 파생상품을 빼면 32시간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윤리, 실무로 구성됩니다. 또 시험 문항도 기존 100문항에서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추가해 120문항으로 늘리고 합격 기준도 평균 60점 이상, 과락은 40점 미만에서 평균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 권유 대행인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의 틀이 유지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에 통과해도 금융회사에 취업해 투자자문 업무를 하려면 투자권유 자문 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는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면 투자권유 자문 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현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안화 예금이 크게 늘면서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중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달러화 예금은 40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2조 원으로 전체 외화 예금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83.1%였던 달러화 예금 비중은 작년 말 74.1%로 떨어진 후 최근까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반면 위안화 예금은 1년 사이 56배나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외화 예금에서 2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위안화 비중은 1년 만에 16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위안화 예금이 폭증하는 이유는 일부 중국계 은행이 위안화 예금 금리를 3.8%까지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오는 18일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 과장 광고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대형 유통점,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알뜰폰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과 단말 할인을 결합해 실구매가나 실부담금으로 설명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하는 행위가 모두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진흥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통사와 공유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자성을 유도하고 오는 10월에는 시장 정화 캠페인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지반이 내려앉아 생기는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구성한 싱크홀 원인조사위원회에 시설안전공단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대한지질학회에도 자문을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굴착 작업으로 지하수가 토사를 쓸어내며 흘러 구멍이 생기거나 도로 및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 토사가 유실된 것을 싱크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수나 상하수도 시설이 싱크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송파구 제1롯데월드 공사장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지난달 말부터 완전히 금지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자료를 통해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의 흡연이 아예 금지됐습니다. 국토부는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자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규정을 위반한 운수 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차들이 잇따라 수천만 원씩 값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라 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거래 조사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국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유, 통신 등 서민 생활 품목이 중국 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는 럭셔리 자동차와 IT 제품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이미 반독점 행위가 확인돼 조만간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 BMW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부품 가격을 독점하고 딜러망을 이용한 가격 담합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지난달 베이징 본사와 상하이 등 중국 내 사무실이 불시 조사를 받고 이메일과 컴퓨터 등이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한국 진출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닐 듯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혐의가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 역시 중국 당국의 서슬퍼런 칼날에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신형 제네시스 가격을 구형보다 최대 8천만 원 낮춰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이에 앞서서 부품 가격을 낮추면서 중국의 당국의 조사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조사를 받게 되면 기업들이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처들이 내려집니까? 예, 조사뿐만 아니라 정보 조달 품목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가 큰데요. 중국은 국영 기업들과 관계사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달 시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곧 중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애플사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지난달 조달 품목에서 애플의 아이패드와 맥북 등 애플사의 10가지 제품을 제외했고요. 이에 앞서 5월에는 윈도우 8의 정보기관 사용을 금지하는 등 미국 글로벌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처럼 조사에 나서는 그 배경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는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산업 보안과 식품 안전을 구실로 외국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자국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IBM 서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용 제한 발표 이후에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중국은행들도 중국산 서버로 은행 서버를 교체하는 등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중국 스마트폰 업계가 우리나라 시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스마트폰은 가격도 저렴한 데다 최근엔 품질마저 좋아져서 우리 국내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가 지난달 말에 출시한 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4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4는 5인치 풀 HD 디스플레이에 3GB 램을 탑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5와 비슷한 사양을 갖췄지만 판매가는 1999위안으로 우리나라 돈 약 33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샤오미는 2분기 중국에서만 1,499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점유율 13.8%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만들어내는 박리담의 전략을 통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차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다는 말은 결국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발빠른 성장은 무엇보다 판매량이 연 3억 대에 달하는 거대한 휴대폰 내수 시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올 4월 기준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35%로 매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65%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국 시장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GTE는 이미 지난해 G폰과 미폰으로 국내 알뜰폰 시장에, 범중화권인 대만의 에이수스는 젠폰으로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 상태고, 화웨이는 올해 안에 LG U+를 통해 신제품 아너6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에이수스가 자사 최초로 LTE를 지원하는 폰패드를 출시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많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저희 젠폰이라는 스마트폰도
앞으로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부상한 샤오미도 전국 통신소비자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공동구매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 짝퉁이라는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낸 후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고배를 마셨던 국내에서 중국산 제품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내년에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이 50% 벽을 넘어서는 등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벌써부터 두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적항공사의 이용객 수는 2,67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역대 반기 최대 기록입니다. 특히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이용객 수 증가는 저비용 항공사가 이끌었습니다. 진에어 58%, 제주항공 32% 등 저비용 항공사 평균 37%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이용객 수는 0.8% 줄었고 아시아나항공도 4.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영업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1분기 1,200억여 원 매출에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창사 이래 1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올 초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한 데 이어 계획대로 연내 1대를 더 들여와 총 17대를 운영하면 올 매출액은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5천억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부산도 올 상반기 지난해 1,300억 원보다 27% 늘어난 1,6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한 해 영업이익과 같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휴가철이 시작된 이달부터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항공권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철 때 거의 좌석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항공권 이미 예매한 상태고 국제선 같은 경우도 8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두 업체 모두 벌써부터 2015년 기업공개 대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저비용 항공사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내 시장을 노리는 해외 저비용 항공사도 늘고 있어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향후 기존 저비용 항공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검토 중인 하와이 및 미국 서부 등 중장거리 노선 취향도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노선 확대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청주 제주 노선에 취향한 한성항공으로 시작된 저비용 항공업계는 첫 비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업체 수는 5개로 매출 규모는 1조 5천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부침을 거듭한 후 날아오른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2015년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관심이 갈 시기일 텐데요. 식품과 유통업계는 수험생을 타깃으로 한 각종 제품을 내놓으면서 수능 마케팅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초콜릿, 블루베리, 호두, 홍삼 등은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수험생에게 좋다고 소문난 음식들입니다. 식음료 업계와 유통업계는 이렇게 수험생의 막바지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을 전면 배치하며 학부모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능 마케팅입니다. 수능 D-100일 전에는 수험생들의 머리를 맑게 해주는 호두, 아몬드 등과 같은 견과류의 매출이 평소 때보다 약 20% 정도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캔디나 초콜릿 같은 상품들도 약 10% 정도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추어 저희 롯데마트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오는 13일까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초콜릿 제품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견과류 제품을 중심으로 다다익선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은 홍삼과 비타민 영양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KGC 인삼공사는 청소년용 홍삼 세트를 선보이며 고3 수험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죽을 먹으면 시험에 죽순다는 말은 이제 옛말. 본죽에서는 수능에 맞춰 쇠고기와 낙지가 주재료인 죽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시험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네이밍으로 수험생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도 한창입니다. 커피 전문점 엔젤리너스 커피는 수능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적어 넣을 수 있는 텀블러 1,500개를 한정 판매하고 웅진식품은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아침 햇살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벌여 자사 제품을 간식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유통업계 수능 마케팅은 실제 관련 제품군의 판매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수능 관련 상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수능 관련 제품군이 인기를 끌며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캘린더, 스탑워치, 산소캔 호흡기 등의 매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G마켓도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 수험생 대상의 이쿠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품목별로 최대 6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도넛 아이스크림과 카페 베이커리 이쿠폰 판매량이 5배 이상 급증했고 뷔페 레스토랑 이쿠폰도 배 이상 팔렸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9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통업계는 수험생의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험생과 학부모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